안녕하세요. 이데올로기의 사회를 맡은 김종원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간단하게 또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영어 책을 좋아하는 20대 청년 배성룡입니다. 네, 편집자 김진환입니다. 네. 어떻게 일하 나가고 반응들이 좀 어땠나요? 주변에서 들은 게 있나요? 너무 뜨거운 반응이 이어져서 뜨거운 반응에 비해서는 그렇지 못한 조회수 같은데. 감사하죠. 이 정도만 봐주셔도. 그렇죠. 뭐 대략 한 500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좀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고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주제는 최근에 뭐 잡음도 조금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나 싶은 바로 오징어 게임인데요. 지금 개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온 지 대략 한 일주일 지났죠? 이제 일주일 조금 넘게 된 것 같은데 성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요. 전체 지금 뭐 오징어 게임 자체 시즌 1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아직까진 내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2월 28일 2일차에 93개국 전체 1위를 달성하고 뭐 폴릭스 페트롤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그 점수에서도 최초로 만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저는 시즌 1도 안 보고 있다가 방송 준비하면서 급하게 몰아서 봤습니다. 다들 뭐 그래도 어쨌든 보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 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하고 비교했을 때 2는 일단 초반은 훨씬 재밌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화의 개연성이 너무 별로여서 그 부분이랑 주인공 배우 이제 이정재 배우 연기가 너무 아쉬워서 그 두 개가 너무 아쉬워서 결론적으로는 1이랑 비슷한 수준의 재미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아 씨는 뭐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어, 먼저 이제 이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흥행한 드라마인 것과 별개로 개인의 취향에 많이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제 취향에 부합하는 작품은 아니어서 보진 않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니 성룡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비판점이 있을 수 있지만 왜 가장 흥행한 드라마인 줄 왜 가장 흥행한 드라마인 줄은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관객들을 끌어당기는 요소는 충만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재미 자체로만 따지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받았잖아요. 시즌 1이 너무나도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작비 대비해서도 성공했고 그런 걸 보지 않아도 성공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고 나온 시즌 2 작품이 사실 안 된 작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즌 1만한 시즌 2가 거의 없다는 걸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매우 성공적인 지금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비판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마 뭐 성용 씨가 말씀했던 것처럼 7화의 개연성 부분이나 아니면 주연 배우들이 이제 너무 몸값이 높다 보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스토리가 예측이 된다던가 뭐 이런 또 뭐 OX 투표 장면에서 좀 그게 긴장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뭐 평도 있고 타노스의 연기가 아쉬웠다. 저는 좋았습니다. 뭐 그런 평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즌 2의 7화죠. 그 장면이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도 막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일부 댓글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래 쿠데타는 개연성이 없다. 뭐 너네들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할 줄 알았냐. 물론 이제 쿠데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노선을 드디어 정치 유튜브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하루빨리 후원 계좌를 열어서 네. 뭐 그런 말이 있던 것처럼 사실 뭐 어느 정도 그리고 납득에 뭐 그 정도는 납득 가능하지 않나. 어차피 이게 막 정말 예술적인 영화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막 사실 모든 거에 개연성을 부여하면서까지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뭐 그냥 어느 정도 좀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그 종원 씨 말씀하신 것에 좀 보태보자면
저처럼 시즌 1을 보지 않고 있었던 사람한테 오징어 게임은 사실 유명해서 유명한 작품에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 내적으로 작품을 보지 않았어도 그 뒷이야기 그리고 작품에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지난 3년간 소비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시즌 2의 개연성이나 뭐 핍진성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황동혁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이 그 이야기를 확장하시는 방법, 시즌 1에서 시즌 2로 넘어가는 방법이 그냥 배우와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뭐 이 캐릭터는 어땠을까?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한 질문에 질문을 꼬리 이어가면서 스토리를 확장시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흥행한 작품의 후속편을 이제 추가로 기획하다 보니 생길 수 있는 공백들이 비판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저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오징어 게임은 굉장히 이제 클리셰를 따라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오징어 게임은 데스 게임이라는 이제 확고한 장르물인데 그 장르물들은 클리셰를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많단 말이죠. 그 클리셰는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게 재밌다는 게 증명이 된 거니까.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게 이렇게 되겠네 하면 거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원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드라마는. 뭐 그래서 그런 굉장히 장르성이 강한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전체적인 플롯 구조는 사실 너무 단순하고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은 오징어 게임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그 등장인물이 어떻게 죽거나 아니면 어떤 게임이 나오는 거에 관심이 있지, 그게 막 전체적인 드라마의 스토리가 막 이렇게 잘 진행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죽는지 어떤 게임이 나오는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의 주된 관심사고,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의 전체적인 플롯 구조도 너무 평이하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맞죠.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는 것 자체들이 다 외국에서도 어떤 게임을 했는지가 이슈가 되고 네, 그런 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드라마 같은 경우가 뭐 예술적이기보다 정말 오락에 가까운 드라마잖아요. 그냥 한번 재밌게 봐봐라 이런 드라마에 가깝기 때문에 뭐 그런 비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한 장점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좋은 뭐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아도 그게 감정적으로 울림이 있고 그 과정이 재밌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오징어 게임이 그 깊이는 도달하지 못했다 생각하고, 그리고 감독도 애초에 그런 목표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저한테는.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을 했다는 것은 맞죠. 이 히어로 영화가 흥행하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단면적인 캐릭터나 스토리가 매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매력이 있었다기보단 그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몰입감을 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뭐 테마파크라고 비판해도 엔드게임 이전까지 PC주의에 물들기 전까지는 그 지구상에서 가장 흥행하는 프랜차이즈 영화였잖아요. 단언코 그렇게 네.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뭐 깊은 스토리 아니면 고전 명작이 가지는 그런 울림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극으로서 소비할 수 있기에는 충분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판을 받는 게 너무 유명한 배우들이 참여를 해서 누가 죽을지 살지에 대해서 조금 쉽게 예측이 가능했다라는 비판점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오징어 게임 2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나라도 타겟이긴 하지만 해외가 더 메인 타겟이었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북미권이 그쪽이 아무래도 문화를 주류하기 때문에 전 세계 문화를 주류하는 쪽이 그쪽이라서 북미 타겟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그들에겐 다 무명 배우입니다. 그래서 해외 평들을 보면은 타노스의 연기도 그렇고 배우들 어차피 모르니까 생각보다 또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평론가들 입장에서야 평론할 거리가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평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냥 지금 현재 찍혀 있는 지표들 자체를 보면은 워낙 너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해외에서는
이 배우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긴장성이 오히려 더 더해지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시즌 1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즌 1에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랑 시즌 2에서는 그 둥글게 둥글게 게임 있잖아요. 이 두 개 게임은 정말 보는데 연출을 너무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연출적인 요소들은 확실히 이 작품의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저는 그래도 그냥 장면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리고 회차적으로도 1화의 그 도깨비 아저씨의 코리안 조커. 아 공유. 네. 아, 그렇죠. 공육 씨의 연기는 저, 사실 정말 잘생기신 분이잖아요. 잘생긴 분이고 그간 해왔던 역할들을 보면 도깨비도 그렇고 뭐 커피 뭐죠? 커피 카누. 프린스. 커피 프린스 그 아. 역할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역할들이 정말 잘생긴 역할들이었어요. 밀정에서도 그렇고 근데 정말 약간 이런 미친 연기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감히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자면 제가 극으로 접했던 사이코패스겠죠? 사이코패스 중에 가장 잘생기신 것 같아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사실 그러니까 막 사이코패스나 악역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좀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단 하나만 나왔는데 정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내에서는. 해외에서는 또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공식 계정에 초반에는 굉장히 샤라웃을 많이 받고 그 빵 밟는 장면이라든가 아, 네네. 그냥 단지 그냥 인스타 팔로워 수 증가 추이를 보면은 또 공유 씨보다는 오히려 다른 배우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타노스가 최고죠. 타노스도 그렇고 1위는 뭐 주연 배우인 이정재 씨고 그분을 빼더라도 뭐 조유리 맞나요? 이름을 잘 모르는데 가수였죠. 아이즈원 조유리 씨가 뭐 거의 이정재죠 주연 배우가 참 네. 이정재를 제외하면 가장 높았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여튼 그런 것처럼 조금은 저희의 기준과 해외의 기준 좀 다를 수 있다. 물론 이제 해외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옳지는 않으나 어찌 됐든 북미권을 좀 경향하고 만든 드라마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좀 넘어가서 사실 오징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큰 인기를 끌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저도 뭐 봤을 때는 뭐 재밌다 정도였지 이게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왜 흥행에 성공을 했을까요? 단순하게 시즌 1의 1화의 임팩트가 너무 셌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살짝 말씀드렸듯 데스게임 장르인데 저희가 흔히 데스게임 장르에서 기대하는 점은 어떤 치열한 두뇌 싸움 아니면은 이런 신체적 대결인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거는 거의 순수 운빨 게임이잖아요. 저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박하게 시청자들에게 다가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의견을 동의하고 또 사실 1화를 제일 잘 만든 게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드라마든 영화든 뭐 쇼츠도 막 초반 3초가 중요하다 하고 유튜브도 뭐 초반 10초, 뭐 20초가 중요하다 하고 그런 것처럼 드라마도 1화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최애 아이 아시나요? 최애야. 뭔지는 알죠. 최애 아이가 시즌 1 1화가 임팩트가 역대급인데 그걸로 쭉 갔어요. 그것도. 우리도 1화를 다시 만들 근데 그런 것처럼 정말 1화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어쨌든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가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1화를 보고 이걸 볼지 말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1화가 워낙 재밌으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그 다음 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시즌 1도 그렇고 시즌 2도 그렇고 특히 시즌 2를 제가 최근에 봐서 더 기억에 남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즌 2 1화는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1화를 잘 만든 것도 이 드라마의 성공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 저희 생각은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분석이지만 특히 시즌 1이 흥행했던 건 이제 OTT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점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겹치면서 사람들 OTT 소비가 급증한 시점에 굉장히 보기 편하고 재미있는 작품이 등장해서 이렇게 역사상 가장 흥행한 드라마로 손꼽히잖아요. 그런 작품이
한국에서 나왔다는 게 그것도 제가 안 본 드라마가 안 봤던 드라마가 그랬다는 게 좀 놀랍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작품을 얼마 전까지는 하나도 보지 않았었는데 이미 다 본 것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난 3년간 정말 영향력이 있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흥행하는데 큰 요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좀 사실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죽는 장면들을 나름은 19금이죠. 네네. 청소년 아마 시청 불가로 알고 있는데 다 보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으나 나무위키의 장르의 고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봐도 상관없을 정도 상당히 잔인한 장면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피가 많이 나오고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 물론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면서 스포가 되나요? 아예 뭐 앞에 스포주의 해놓고 네, 뭐 어쩔 수 없죠. 스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이 우리의 영상을 볼 가능성이 희박히 떨어지죠.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희박하죠. 애초에 그 모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실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슬프네요. 다시 좀 주제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왜 흥행에 성공을 했나를 좀 정리를 해보면 뭐였죠? 굉장히 장르적이다. 그런데 거기서 오징어 게임만의 차별점이 있었고 뭐 용두사미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초반부의 임팩트가 굉장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해외 관객들이 뭐 재밌게 느꼈던 건데 그거는 사실 분석하기 좀 저희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들이 왜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달고나 이런 거를 왜 좋아해 주시는지 저희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죠. 달고나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린 것보다 자꾸 이제 유명인들의 어록을 갖다 쓰는 것 같긴 한데 뭐 봉준호 감독이 그 수상소감으로 하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뭐 가장 개인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네,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역적인 문화의 요소가 신선하고 또 일면 자극적으로 느껴졌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신선한 면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도 사실 제가 처음에 좀 너무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오징어 게임 전에 넷플릭스에서 가장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기묘한 이야기 말고 스페인 드라마 까사데 종이의 집. 네, 종이의 집. 종이의 집을 봤을 때 가장 이질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언어거든요. 근데 그 언어의 요소를 해결하고 나니까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했다는 게 제가 배웠다는 건 아니고 그냥 들어보니까 괜찮네 이런 건데 아마 그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종이의 집을 보듯이 오징어 게임을 또 재밌게 봐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20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경험했지만 저희보다 연령이 높은 관객들은 어릴 때 직접 하셨던 추억의 게임들이 데스게임에 녹아들었던 것이 국내 관객들에겐 신선했던 것이고 외국 관객들에게는 생전 처음 보는 게임이 데스게임에 녹아들었으니 거기서 오는 신선함도 일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도 했죠.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안 했어요? 했죠. 했는데 안 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요즘 애들은 안 하나? 그렇지 않을까요? 네, 놀랍게도 저희가 이제 끼케야 20대인데 저희가 요즘 애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애기들 요즘 네. 애기들 저희가 가장 요즘 애기들이 뭘 하는지 모르는 세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저희보다 연령이 그렇죠. 높으신 분들은 자제분들이 있으니까 네, 가족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아직은 가족이 없죠. 애기가 없죠. 애기가 자식이 없죠. 네, 근데 막 저는 어렸을 때 막 딱지도 치고 그죠. 공기도 하고 뭐 땅 따먹기 그런 네. 것도 하고 그게 약간 오징어 게임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땅 따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둥글게는 안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약간 운동회 때 그쵸, 그런 그쵸. 거는데 한두 번 하곤 하는데 그렇죠. 저는 요새 친구들이 그런 운동회 요새 똑같겠죠. 이건 또 하더라.
하더라. 집 앞에서 보니까. 뭐 하겠죠. 걔들도 뭐 당연히 놀 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 부족한가? 하여튼 뭐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물리적인 게임들이잖아요. 네. 신체적으로 네. 육체적으로 하는 게임들인데 오늘날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디지털화된 게임들을 즐기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하는 게임의 반가움, 음, 물론 결과가 대부분 455명이 죽는 결과로 이어지긴 하지만 그 오일남 할아버지가 게임에 참여했던 이유 같은 거죠. 뭐 아마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저희 어렸을 때도 휴대폰 게임, 뭐 컴퓨터 게임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하고 뭐 농구를 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넘어갈까요? 네네네. 그러면은 사실 이 얘기를 저희가 제일 많이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은 사회를 꽤나 강하게 비판하는 드라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에서 말하는 내용은 설득력이 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오징어 게임이 그 사회 비판 요소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드라마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방식이 저는 조금 깊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오징어 게임이 사회를 비판하는 방식 어떤 캐릭터의 설정들이거든요. 뭐 탈북자 캐릭터를 등장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트랜스젠더 군인을 등장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성기훈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쌍용차 사태를 거의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설정들이 과연 그게 전체적인 전개에 잘 어우러지는가를 생각한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설정 그 자체로만 존재하고 그래서 그 설정이 어떤 전체적인 저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울림을 주지 않고 굉장히 도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공허하고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사회 비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메인 스토리에 그 사회 비판 요소를 가져가진 않았죠. 그냥 정말 그냥 보여주고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끝이잖아요, 사실. 뭐 네네. 일례로 뭐 트랜스젠더 얘기가 시즌 2에 나오지만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잖아요. 네네. 간접적으로 그 할머니께서 좀 약간 보여주시는 시선이나 뭐 이 정도만 보여주고 넘어가지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 비판적인 요소를 강하게 드러내진 않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근래에 비판받는 PC 성향이 강한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PC주의가 가미된 작품들이 비판을 받는 요소가 이제 그 사회적으로 지적해야 되는 요소를 도구적으로 차용했을 때 그게 분위기를 해쳐서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얘기한 내용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그런 사회에서 비판해야 되는 요소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그게 흐름을 반대로 해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사회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던 게 제일 좋고 흥행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룡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극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흥행이나 아니면 이 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호할 만한 지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야. 그게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징어 게임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초등학생들도 할 생각이잖아요. 그 VIP들이 위에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뭔가 사회 비판으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돈만을 쫓는 거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아요.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또 그런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선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이 뭐 사회 비판적 요소가 있다고 감독 본인도 의도를 했겠지만 사회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람들이 보고 즐기기 위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사회 비판의 방향성이나 강도를 이야기할 때 이제 너무 사회 비판이 옅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시청자 입장에서 적절한가?
적절하죠. 우리 그런 거 얘기하려고 모였는데. 근데 뭐 모든 드라마나 뭐 방송 프로그램에 사회 비판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야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뭐 흔히 그냥 로맨스 코미디 같이 가볍게 보는 작품들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 시청의 이유이기도 하니까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 뭐 또 사회 비판이 이 정도만 들어가서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그럴 거면 설정을 조금만 따왔어야 되는 생각해요. 너무 많이 따왔어. 솔직히 인간적으로 모든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다 막 사회적 약자들인데 그게 뭘 기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은 이랬다 넘어가고 특히 저는 제일 어이없는 게 이제 아무래도 성기훈 캐릭터인데 그 뭐 지금 노란봉투법으로 뭐 문제되고 어떤 쌍용차 사태를 정말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는데 그걸 그리고 시즌 2에도 언급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그죠, 가볍게 또 언급을 하죠. 근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걸 사회 비판적인 요소로 봐도 되나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 약간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시즌 2가 관통하는 내용은 사실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제 100%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어디서 본 게 약간 짬뽕된 것 같긴 하지만 시즌 2 1화의 제목이 빵과 복권이었잖아요. 노숙자들에게 빵이라는 안정적인 선택지와 복권이라는 뭐 다소 확률이 0에 가까운 선택지를 준 거잖아요. 대박이 터질 수는 있지만 0.01의 확률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즌 2 전체도 그냥 애초에 오징어 게임 자체가 그런 게임이고 또 마지막 성기훈의 그런 쿠데타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도 결국에는 그냥 오를 몇 명 죽였으면 확실하게 게임을 끝내고 많은 사람들이 살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쿠데타를 선택함으로써 다소 확률은 떨어지지만 어찌됐든 조금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본인 입장에서는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모든 결과론적으로 복권도 아무도 당첨 안 됐고 오징어 게임 우승자는 단 한 명이고 성기훈도 쿠데타는 실패했고 본인 친구가 죽었죠.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제작진이 묻는 게 안정적인 선택과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도박 중에 너는 뭘 선택할래를 묻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주제 의식이 네. 뭐 정리해봐. 그러니까 주제 정리해봐. 아니 그냥 제가 그래서 느끼기엔 성기훈은 그냥 도파민 중독자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시즌 3에서 더 얘기가 나와야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극중 인물이 20대는 아니지만 우리 20대가 받는 비판 그렇죠. 20대가 지금 현재 사실 중소기업들은 취업난을 겪고 있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못 뽑아서 취업난이 아니죠. 구직난이죠. 사람들을 못 뽑아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면에 20대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된다고 취업난을 말하고 있으니까 슬프네요. 뭐 사실 저도 바늘구멍을 노리는 사람으로서 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큰 다들 이상만 생각하고 대기업 아니면 뭐 화려한 뭐 변호사, 세무사 뭐 이런 직업들만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리사 뭐 이런 이과로 치면 그런 직업들만 노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안정적인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웃길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어찌됐든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얘가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일깨워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모든 인간은 도박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도박을 왜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파민에 중독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실 성기훈 씨는 도파민에 정말 절여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맞죠. 그러니까 다시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 이럴 거면. 맞아요. 그것도 이해 안 돼요, 솔직히. 나 같으면 사실 그냥 456억 감사합니다 하고 뭐 차라리 기부를 하든가. 제가 죽을 때까지 못 벌 확률이 높죠. 그렇죠. 코인을 했어야 되나? 코인에서도 한 시드머니가 1억은 있어야 456억으로 풀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20대 우리 20대와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서
뭐 하라고. 진행해. 야 그냥 해. 미안. 뭐 여하튼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조금 이제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조금 벗어나서 최근에 OTT들이 사실 이런 방송 프로그램의 유행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는 TV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대세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지금도 TV 시청률이 잘 나오면 이슈가 되고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이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잘 나오는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단위가 그쵸? 달라졌다는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예전에 그 뭐 1박 2일 시대 때만 해도 아니면은 뭐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드라마가 해를 품은 달이었나요? 음. 몇십 프로대 한 50%까지 나오죠. 그리고 잘 나오는 거. 저희보다 조금 이전 세대지만 뭐 대장금 같은 거 말씀하신 것처럼 50%에 육박했다고도 하고 허준, 대장금, 장군의 아들 불멸의 이순신. 말 그대로 국민 절반이 그 영상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뭐 2,500만 영화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레거시 미디어가 쇠퇴하고 있는 것도 있고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그 단적인 시청률보다 와 말이 안 나오네. 사실 오징어 게임의 파급력은 거의 한 시청률로 치면 한 75%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영화로 치면은 거의 2천만 관객을 찍었지 않았나 그쵸.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렇죠. 안 봤던 제가 그 대사나 인물 설정이나 스토리를 대부분 알고 있었던 것만 봐도 쇼츠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생각도 해요.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인가 나쁜 작품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작품을 봤을 때 그 작품 내적으로 완결성 있게 어떤 재미를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작품은 그 작품을 보고 나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작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토리적으로든 설정적으로든. 그런데 오징어 게임은 아까 성룡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얕지만 사회 비판적 요소도 가지고 있고 또 그 작품 내적인 재미도 후에 회자될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네, 시즌 1이 나왔던 이후에 지난 3년 동안도 꾸준히 화제작이었고 그리고 시즌 2 작년에 나온 시즌 2 그리고 올해 상반기 끝자락에 나올 시즌 3까지도 꾸준히 화제성 있는 작품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이건 뭐 앞서 대본에 있었던 내용은 아닌데 저희 만약에 오징어 게임이 지금 현재 사회에 실존한다면 여러분 나가시나요? 좀 절대 안 나가죠. 담보가 생명인가요? 그쵸. 똑같이 룰을 적용하면은 담보가 생명이죠. 대신에 지금 시즌 2처럼 언제든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어. 물론 이제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안 나가요. 무서워. 기회비용이 목숨인 행사 기회비용이 목숨인 도박에 참여할 건가 묻는 거는 그렇죠. 저희가 근데 그 정도로 나락에 빠진 인생은 아니니까. 그렇죠. 조만간 빠질 수도 있죠. 이거 계속하다 보면. 뭐 그러긴 한데 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참여할 확률은 없겠지만 뭐 어찌 됐든 한번 재미삼아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 참여를 당연히 안 해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복 받은 거죠. 우리가 그런 위기감에 있거나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스스로 이룬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징어 게임을 20대 청년으로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여기서 뭔가 사회 공정성이라는 키워드가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세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진 키워드가 전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국 사태 때도 그랬고 그때 전 정권에서 인천국제공항 이제 비정규직을 막 한번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했을 때 저희 세대가 많이 반발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오징어 게임도 시즌 1을 보면은 진행 요원들이 계속 하는 말이 게임은 공정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면 공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힘이 센 사람도 있고 또 의료 기술을 가지고 다음 그 게임에서 어떤 걸 하는지를 미리 듣고 게임을 참여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게임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뭔가 20대 청년으로서 공정성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고 오징어 게임을 봤을 때 절대 사회는 뭔가 공정할 수가 없구나 뭐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그 근데 사실 공정할 수가 없죠. 사람 다 다른데 어떻게 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이라는 것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결과의 공정성이 공정한 거냐, 과정의 공정성이 공정한 거냐. 근데 사실 과정은 공정해야 되지만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제 그 경영학이나 특히 제가 조금 배웠던 행정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사회 복지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사회가 고도화되고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국민들의 요구는 결과의 공정성보단 과정의 공정성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성경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청년들이 최근 반발하고 있고 또 체감하고 있는 공정성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결과의 공정성도 있겠지만 그 과정의 공정성에 있어서 어떤 하자가 있을 때 더 크게 분노하고 동요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약간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남녀 갈등의 근본적인 그 원인도 저는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남자로서 느끼는 역차별 뭔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뭔가 사회가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해서 어떤 그런 갈등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너무 공정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거기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에서 그런 역차별 아니면 또 차별을 느끼고 조금 무서워서 이 논의는 쓰지 못할 것 같긴 한데 그 쓴다? 근데 어떤 논의도 마찬가지고 특히 젠더 이슈도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지만 뭐 우리가 소위 페미니스트라고 하죠. 그 레디컬 페미니즘이 태동된 원인도 이제 본인들이 사회 형태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 사회 형태의 피해자다라는 논리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 어떤 계층이건 어느 시대이건 공정성은 참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무섭네요. 뭐 이쯤 하고 넘어가죠. 조회수와 다르게 실효율과 같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뭐 여튼 악플도 관심이다. 사실 무플보단 낫죠.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냥 본인들이 재미있게 본 OTT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추천하는 저희 추천 정도? 그렇죠. 20대 남성, 20대 백수가 추천하는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OTT 오마카세. 뭐 누구 먼저 할까요? 너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제가 네. 꺼냈으니까. 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데스 게임이긴 하죠. 데스 게임 부류긴 한데 예능 이제 장르가 다른 예능인데 정종현 PD죠. PD의 작품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실 더 지니어스 게임을 좋아하는데 사실 그 작품은 OTT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조금 최근 작으로 넘어와서 이제 데블스 플랜을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는 매니아층이 상당히 많잖아요. 더 지니어스 게임부터 해서 그 뒤로 나오는 일련의 작품들에 대한 매니아층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과 별개로 사실 데블스 플랜 자체는 국내에서는 이슈는 됐지만 매니아층 사이에서 좀 아쉽다는 평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우리 같은 지니어스 처돌이들에겐 조금 아쉬운 작품이었다. 그렇죠. 그런 약간 지능적인 모먼트나 아니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먼트나 그런 부분들이 좀 게임 내에서 잘 반영되는 게임은 아니었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반면에 이걸 해외에서는 또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이 데스게임 예능 장르가 우리는 시작이 지니어스지만 또 제가 기억을 되짚어 보면 굉장히 어렸을 때 봤던 외화 예능 중에 서바이버였나요? 저만 봤군요. 이야기를 하면 최근에 이제 피해 게임 시리즈가 웨이브에서 계속 제작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비교적 늦게 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즌 3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 데스 게임의 묘미를 지능의 극대화에서 찾느냐 아니면 육체전이 포함된 데스 게임을 선호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봤던
굉장히 예전에 봤던 미국 예능도 사실 데스 게임 장르인데 지능 쪽에 편향돼 있지 않고 몸 쓰고 막 거의 주먹질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안 쓰겠네요 이것도. 저도 지니어스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 데블스 플랜은 너무 재미없게 봤거든요. 그 네. 이유는 그 방송인들 그 출연자들이 너무 살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맞아요. 그거는 네. 동감합니다. 지니어스는 정말 보면서 막 이것도 민감한 지금 뭐 정치인인 막 이준석 같은 사람들 막 하는 거 보면은 뭔가 도파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데블스 플랜 좀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맞아요. 김경훈 씨인가요? 맞나요? 아 숲들 가시였나? 아, 네, 김경훈 씨는 그 아예 뭐더 파이널 준우승 하신 분이죠. 네. 네. 그 별명 뭐였더라? 찌찌가신 거. 아 찌찌가 하여튼 그 무슨 뭐 짜장면 탕수육 있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마지막에 싹 빼는 거 보고 그 인간은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런 사람이 안 나왔던 게 좀 아쉽잖아요. 제작진도 그건 아쉬워했을 거예요 분명. 여하튼 그래서 데블스 플랜도 이제 시즌 2를 아마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내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캐스팅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캐스팅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끝났고 촬영도 아마 끝났겠죠. 캐스팅을 공개했다는 소리는 촬영을 다 끝낸 것 같고 편집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뭐 편집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지니어스 게임 뭐 매주 하고 바로 됐는데 뭐 사실 힘들어요 편집. 아니 편집 힘들다고. 거기는 전문가잖아. 전문가. 카메라 2개 써도 힘들다고. 니들이 할 거라고. 아니 거기는 전문가니까 우리처럼 이런 그래서 저는 이거 쓸 얘기는 아니긴 한데 요새 예능 특히 지니어스나 피해 게임 같은 거 보면 노동력이 보여요 눈에. 그 제가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저보다 엘리트신 분들이지만 참 고생하시겠다. 네. 그럼 두 분은 뭐 또 어떤 거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넷플릭스에서 그 연상호 감독님이 만들었던 지옥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옥도 오징어 게임이랑 비슷하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한마디로 현실이 뭐 지옥이다 대충 이런 얘기를 하는 드라마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제가 아쉽다고 했던 그런 사회 비판 요소들이 어떤 그게 전개에 잘 맞아서 돌아간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짧게 하고 넘어가네요. 진환 씨는 나만 긴 거가 아니야? 저 다 재밌게 보죠 백수니까. 시간 빌 게이츠니까. 그런데 저 뭐 외국 드라마 어려서부터 외국 드라마를 많이 본 편이었는데 그냥 일단 외국 드라마건 예능이건 많이 봤었는데 요새는 신기한 것 같아요. 국뽕이 찬다고 하죠. 한국 작품들이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흥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김구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이게 문화 승리입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하튼 재밌는 게 상당히 많았고요. 지금 제가 뭘 찾고 있냐면 마지막 주제를 찾고 있는데 안 나왔네요 정확하게. 마무리? 네, 여하튼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상에. 어쨌든 저희가 좀 벗어났지만 사실 저희의 오늘 주제는 오징어 게임이니까 까먹고 있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 3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지 뭐 흥행은 어떻게 될지. 저는 이런 유의 작품을 평소에 선호하지 않은 게 제가 심파에 너무 약해요. 심파가 싫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는 이제 정해져 있죠. 양동근 씨와 그 어머니 역으로 나오시는 배역이 로그라인만 읽어도 너네 울 준비 됐지? 하는 캐릭터잖아요. 저는 아마 만약에 제가 시즌 3를 계속 본다면 100% 내가 울 수 있는 지점이구나 해서 거기서 에너지 소모가 너무 돼가지고 보고 싶지 않았었는데 봤으니까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즌 2에서는 시즌 1에서 비판받았던 심파적인 요소는 절제된 느낌이었는데 이제 시즌 2에서 빌드업이 쌓였으니 시즌 3에서는 그 감정적인 폭발이 예고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조금 예상이 가는 게 뭐 당연히 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먼저 죽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가 한 명 나오잖아요. 이혼
부부란지 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묘사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둘도 아마 남편이 먼저 죽겠죠. 남자가 여자는 임산부니까 임산부를 죽이진 않을 테니까 임산부는 절대 못 죽일 것 같아요. 아무리 넷플릭스여도.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그리고 트랜스젠더 캐릭터도 아마 오래 살아남을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이 게임이 어쨌든 455명은 죽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에는 이정재가 또 우승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우승을 하고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이정재를 죽일 수는 있나? 저는 임산부 캐릭터가 우승할 것 같아요. 절대 못 죽여 진짜. 근데 이정재 씨가 455명을 죽인 것에 회의감을 느끼고 게임에 돌아오셨는데 결론이 950명을 죽인 게 돼버리면 뭐 중요한가요? 거기서 455명 더 추가된다고. 이미 뭐 많은 사람을 죽인 학살자인데. 아 아 뭐 여하튼 위험한 새끼. 하여튼 뭐 그 뭐 시즌 3도 여하튼간에 재밌겠죠.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기훈 씨를 중심으로 보면 이게 전형적인 성기훈의 영웅서사거든요. 그죠. 자기의 뭐 신념이 묻어지고, 근데 그 신념을 박살내려는 사람은 이병헌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대결이 이제 흥미롭게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재밌게 잘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성기훈이 너무 비호감이라.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추측도 많더라고요. 성기훈이 프런트맨이 될 거다. 어, 네. 완전 무너진 거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잖아요. 맞죠. 이병헌 캐릭터, 그러니까 현 프론트맨이 갖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서사가 그렇죠. 네네. 아마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 결국엔 나도 뭐 내가 뭐 바꿔보려 했는데 나도 하찮은 인간이었네 하면서 그냥 뭐 나도 그냥 현실에 맞춰 살아가 볼까?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감히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한 명 이상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에서 오는 감정적 파동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950명을 죽인다? 아니 근데 정확하게는 본인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맞죠. 살인을 저지른 적은 없을 거예요. 성기훈 씨가 있나요? 아니, 있죠. 900명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더 죽였죠. 쿠데타 할 때 지금 몇 명을 죽였어 지금. 그때 진짜 총으로 자기가 죽인 거 아니야. 아니 그 전까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진짜 살인마가 됐어요. 공유도 안 죽였으니까. 그러네. 그런데 죽게 만들었으니까 제가 법은 모르지만 살인 방조라던가 뭐 여하튼간에. 그리고 또 지금 뭐 이것도 제작진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뭐 디카프리오가 시즌 3에 나온다라는 설이 일각에서도 제시되고 있거든요. 만 25세면 다 죽인 만 25세 이상이면 살아남을 수 없나요? 디카프리오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게 뭐 또 제가 듣기로는 미국판 오징어 게임으로 확장해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확정된 것도 있고 그거에 일각에서 봤을 때는 정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세종대왕님 보고 계십니까? 이게 오징어 게임 리메이크인지 뭐 세계관 확장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판 오징어 게임이 제작된다는 건 거의 오피셜 같거든요. 그러고 그거의 감독으로 진짜 데이빗 핀처라는 엄청 현 시대 영화도 잘 만들고 흥행도 잘 되는 감독이 참여를 한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은 저는 디카프리오 나올 가능성 정말 높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파이트 클럽 만든 네. 감독이니까. 그죠. 그리고 뭐 제작비가 1,000억인데 디카프리오 10초 정도 못 씁니까? 못 쓸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제 OTT에서 우리나라 작품들이 강점을 가진 또 다른 요소가 이제 외국 작품들에 비해서 투입 대비 산출이 굉장히 경제적이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뭐 오징어 게임급으로 흥행한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선 크지만 세계적인 입장에서 보면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더 흥행했다. 네, 마무리하시죠. 저희는 사람을 갈면 되지 않나요? 뭐 여하튼간에 그래서 조금 더 작품을 확장하고 뭐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디카프리오가 나오면 조금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튼 그래서 이쯤으로 오늘 오징어 게임 이야기는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끝으로 새해가 됐어요. 새해 인사를 안 드렸더라고요 오프닝 때.
오프닝이 있었군요. 그래서 다들 뭐 소감 한마디 말할까요? 오늘도 새해 인사 나중에 하고 뭐 어떠셨나요? 오늘 주제에 대한 얘기는 성경 씨 먼저 간단하게 한두 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재밌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가 너무 무거워서 비교적 가벼운 이야기로 주제를 잡고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국가적으로 가벼울 수 없는 사건들이 여럿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있었죠.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고 피해자분들과 유족분들께 애도의 말씀 전하고, 네, 새해에는 저희가 마냥 생각 없이 떠드는 20대 이야기를 편하게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앞 두 분의 얘기랑 비슷하고요. 어쨌든 하루 빨리 많은 사람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찾아주셔서 과연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여하튼 해해해 뭐라도 해. 뭐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오프닝 때 새해 인사를 못 드렸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또 아마 이 지점까지 얼마나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오징어 게임 리뷰 아닌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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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into your hands a plan, your own hands can land your own brand, and damn, I feel like no one takes accountability. They want the credibility, convincing